자, 금요일에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예, 클래시스라고 네. 47,500원에 10%를 샀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보다 종목 상담은 안 하더라도 코스피 200 그 유망한 주가 하나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그 코스피 200에 들어가서 파는 게 나은가 그 전에 네. 파는 거 나은가를 좀 알아보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클래시스에 대한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마 어제나 오늘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맞아요. 두 분 통해서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클래시스는 네. 그럼 일단은 긍정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이청호 PB님 클래시스 긍정 주셨어요.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 좀 음봉이 나와서 시청자분 아마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조금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봅니다. 첫 번째로는 해당 기업이 현 시점에서 속해 있는 산업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 자체적인 실적입니다. 우선은 피부 미용, 의료, 기기 관련된 산업 자체의 성장성이 큽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고스란히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거의 30% 수준입니다. 전통적으로 20%에서 30% 사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섹터에 있는 비율 같은 경우에는 50%가 넘어갑니다. 해당 섹터 자체의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성장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해당 산업은 여전히 성숙기라고 하는 표현보다 성장기에 놓여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적이 결국 나아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아닌가 그리 보여지고요. 해당 산업이 앞으로 단순하게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판매가 이루어질 겁니다. 장비입니다. 장비라고 하는 것을 판매를 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소모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소모품 또한 동사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팔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부품을 직접 클래시스가 아니면 공급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수익을 계속해서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공급망과 또 수요 첨언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동사에 대한 목표 주가가 최근에 5만 원이 나왔는데요. 사실상 다음 주 월요일에 5만 원이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상황인 듯합니다. 그래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 지금 종가 기준으로 딱 매수 가격인데요. 비중이 10%면 또 큰 것도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시간만 두고 한번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신고가도 좀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정말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수익 꼭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클래시스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넷마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2만 원에 10%요. 12만 원이면 좀 몇 년 갖고 계셨나 봐요. 아유, 엄청 갖고 있어. 몇 년 됐지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그래도 최근에 좀 이야기가 많이 들려와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그래서 이게 그 어느 선에서 팔아야 되고 또 어느 선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궁금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두 분 통해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넷마블은 그래요. 두 분 다 긍정이긴 하십니다. 네, 그러면 강은금 매니저님께 긍정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전일이나 전전 거래일에 추가 매수를 좀 하셨다라면 좀 평단가를 낮출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매수가가 우선 12만 원이면 네. 좀 많이 높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넷마블의 지금 같은 흐름이라면 12만 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도 늦지 않은 추매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넷마블을 이제 최근에 뭐 나홀로 레벨업이라는 그런 게임에 대한 부분에 좀 큰 수혜를 받으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뭐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올라가고 근데 지금 넷마블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좀 넷마블을 좀 보니까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 4분기까지 런칭하는 게임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또 게임으로 봤을 때 아까 전에 이제 이피비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게임 산업이 이제야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조금씩 시장에서 많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중국에서 게임 판호까지 좀 잘 진행된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제가 그 종목을 봤을 때 이게 상승하는 턴을 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체크를 하는 게 월봉에서 10월선, 이 파란색 붉은 선이 이게 10선이거든요. 월봉상에서 10월선 위에 안착을 하게 되면 상승 추세로 이어진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대량 거래 동반해서 10월선을 돌파하고 조정 구간 거친 다음에 지금 이번 달에 들어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월선에 정확히 안착이 돼 있고 올라간다고 친다면 12만 원까지 최근에 과거에 보여줬던 그 매물대 구간이 12만 원 정도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조금 조정이 들어왔을 때 추가 매수를 여유롭게 하신다고 한다면 12만 원 정도에서 지금까지 하면은 평단가를 한 8만 원, 한 9만 원 정도 아래로 맞출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12만 원까지 올랐을 때 충분히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 천천히 다음 주에 조정이 들어왔을 때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평단가를 낮추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조금씩 조정이 나올 때 조금씩 좀 추가 매수하면서 평단가를 낮춰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더 많이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종목 있으시면 또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네, 저희 넷마블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대원전선.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420원에 가지고 있고요. 40%입니다.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어제 들어갔습니다. 어제 들어가셨어요. 네네. 네, 비중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셨네요. 네네. 궁금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 20% 정도를.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두 분 모두 중립 의견 주셨어요. 그러면 피비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희 앞서서 유튜브 채팅창에 오타니님께서 전선주 골라서 추세에 살아있는 걸로 좀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도 남겨주셨거든요. 네. 대원전선 오늘 차트를 보면 그래도 추세가 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중립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네. 최근에 지금 변동성이 너무나 확대되고 계속해서 올랐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중기나 장기적인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시간이 지났을 때 매수 가격 위에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나 지금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계속해서 흔들면서 올라갑니다. 매수 가격 대비 약 한 4% 정도 수익권에 있는 곳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상 대원전선이 다음 주 월요일에 4% 정도 하락하는 것도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지금 보이는 변동성이 크니까. 그래서 지금 투자자님께서 주가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면 단기적으로 조금 더 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손실권으로 만약 들어갔는데 그때 가서 의외로 단기적인 반등이 크게 나오지 않고 조금씩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쉽게 이겨내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매매 성향 자체가 단기적인 종목을 선호하긴 하나 변동성이 지나치게 크게 되면은 그걸 끌고 가기가 참 힘듭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투자자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을 뭐 5,000원, 6,000원 그렇게까지 보고 대응을 하기보다는요. 비중도 적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혹시나 조금 더 움직였을 때 미련 없이 정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조금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은 조금 수익 실현해보자라고 의견 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좀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네. 장기적으로를 저는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어떤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현근 매니저님께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대원전선 최근에 정말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네.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앞으로의 일도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3,500원 정도 구간이 월봉상에서 봤을 때는 고점 구간입니다. 근데 여기를 지금 돌파해서 슈팅이 한 번 더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 한 달, 한 3, 4개월 정도는 여기서 조정이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라오긴 했지만 과거에 올랐을 때 거래량 대비해서 많이 터지긴 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소화하는 구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일봉상에서 봤을 때도 최근 단기간 내에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뭐랄까 과열, 단일가 매매 이런 것 좀 피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가는 분명히 조정이 나와서 흘러내린 다음에 다시 이렇게 기간적인 조정과 그다음에 가격적인 조정이 충분히 거친 이후에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를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선 단기적으로 보면 한 달 정도, 최소한 2달 정도는 아무래도 좀 흘러가는 조정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서 저는 지금 구간의 수익일 때 아까 전에 PB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익을 거두시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니까 조정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대로 올라가면 과열, 위기, 정지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주가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이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좀 피해서 주가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도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조정이 나올 때 추가 매수 해보자라고 이렇게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이렇게 대원전선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7443번님께서 JYP 엔터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72,900원에 50%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비중이 높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장 마감하고 JYP 엔터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20%나 하회하는 영업이익을 내놨습니다. 지금 시간외에서도 좀 조정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PB님께 12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한테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조금 더 들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1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에 의해서 소폭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엔터테인먼트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이 1분기는 우선은 안 좋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영업이익률 자체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소폭 하회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1분기는 기본적으로 계절적인 비성수기죠. 날이 춥습니다. 밖에서 공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실내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대로 지금 2분기부터는 날이 이제 좋아지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사들이 기본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연, 콘서트 등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수익이 상대적으로 더 기대되는 시기는 조금씩 도래하고 있다는 점은 결국 실적 개선 기대감은 역시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기타 기업과는 달리 중국향 매출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의 의존도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해외 쪽, 일본과 북미, 남미 쪽이 지금은 조금씩 주가 되고 있는데요. 해당 지역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아티스트들이 조금만 더 활동을 잘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일본 1분기 실적 정도는 저는 가파르게 넘어서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너무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 가격 정도까지는 그래도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더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JYP 매수가까지는 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좀 올 수 있을 것이다. 홀딩 의견 드려봤습니다. JYP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문자는 6706님입니다. HT 현대마린솔루션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172,500원. 비중이 꽤 높으시네요. 75%라고 하는데 꼭 좀 부탁드려요 라고 하십니다. 이번 주에 또 바로 들어가셨는데 그러니까요. 또 다행히 수익권이시네요. 네. 근데 비중이 꽤 크신데 꼭 좀 부탁드린다고 하셨거든요, 매니저님. 네. HT 계속 들고 가면 좀 수익을 더 볼 수 있을지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당장 월요일 날은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19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HD 현대마린 솔루션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지수가 좋지 않은 가운데 수급이 HD 현대마린솔루션을 쏠린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지금 여기에 거래 대금이 너무 많이 쏠렸습니다. 지금 한 1조 5천억? 그 정도 쏠렸는데 오늘은 더 터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보통 여기에 거래 대금이 한 6, 7천억 정도가 적당한 거래 대금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거보다 2배 정도 많이 터졌던 건 그동안의 시장이 지금 최근에 반도체에서도 많이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투자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게 코스피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코스닥에 투자할 분들이 많이 그 코스닥 종목을 매도하고 여기에 들어와서 더 많이 끌어올린 건데 이거는 한마디로 수급의 쏠림 현상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너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조금 올라가서 수익권에 대해서 한 19만 원 좀 언더에서 18만 6천 원 정도 되게 되면 거기서 좀 정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고 만약에 이 종목이 올라가지 않고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15만 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꼭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변동성이 너무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러프하게 들었는데 15만 원 이탈하게 돼서 더 올라오겠지라고 기대하셔서 가져가시면 안 되겠고 15만 원을 꼭 손절가를 지켜주시고 18만 5천 원, 18만 6천 원 정도에서 올라오게 되면 입절하시고 다음에는 이 종목을 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아래 좀 가격 라인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우리 6706님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또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네, 저희 문자 도와드렸고요. 나도 이렇게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때 저희한테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 전화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 샵 2034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수고하셨습니다. 고민되실까요? 네, 그 원택 네. 11,010원에 어. 20%요. 20%요? 네. 우리 시청자님 혹시 실적 발표 보셨을까요? 네, 3분기 실적 봤는데 작년 전분기하고 그렇게 나쁘지 않던데. 네네. 네. 그럼 어디까지 좀 봐야 할지가 고민이신 거죠? 네네. 근데 제가 지금 시간에서 음. 상한가로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걱정되실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정말 시간의 하한가 그리고 있습니다. 원택 과연 더 가져가봐도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원택은 금정 그리고 중립입니다. 그럼 중립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하한가 지금 시간 외에 하한가여서 그런지 원택에 대한 상담이 3분이나 들어왔거든요. 근데 네. 매수가가 거의 다 11,000원대이긴 하세요. 네. 지금 중립 의견 주시긴 했는데 그럼 네. 조금 이 종목은 좀 피해봐야 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반반입니다. 우선은 저도 조금 전에 막 이것 좀 살펴봤는데요. 네. 섹터 자체가 의료 미용기기 관련 섹터입니다. 사실상 참 좋은 섹터인데 유독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기업들은 지금 실적이 잘 나옵니다. 그런 동사 같은 경우에는 1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우선은 좋지 않게 나왔고요. 오히려 감소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감소가 나타났는데 이게 아마 오늘 시간 외에서 하락을 견인한 게 아닌가 그리 보입니다. 기타 다른 이유는 아직은 저도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런 이야기는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동사의 이런 실적 감소라고 하는 부분이 비록 나왔다 하더라도 해당 섹터가 가지고 있는 산업 전망은 여전히 밝습니다. 동사 또한 지금 시점에서 영업이익률이 대단히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인 기업들,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오는 반도체 기업이라 하더라도 동사 수준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있을 이런 시간에 하한가와 다음 주 월요일의 충격 정도는 일시적인 쇼크라고 우리가 생각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우선은 들고요. 해당 종목을 매수했을 때 단기적인 접근만 한 건 아닐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유가 동사의 주가 흐름 한번 보시게 되면 연봉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지고 갔다면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님 또한 아마도 중기나 장기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해당 종목을 들어간 게 아닐까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처음 그 마음 그대로 한번 끌고 가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분명
일시적인 충격으로 안 좋은 면은 부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중기나 장기적으로 이걸 회복할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는 산재가 되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중립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 것도 참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아, 조금 일시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좀 회복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봤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조금 참고가 되셨을까요? 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네. 근데 아. 고뇌는 또 많이 되더라고요. 네. 시간에서.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이 네. 조금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예, 포스코 DS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56,000에 비중은 30%예요. 네. 올해 초쯤에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이거 좀 오래됐습니다. 제가 오래 가지고 이거 계셨고요. 75,000원 넘었을 때도 제가 안 팔고 그냥 놔놨거든요. 네, 너무 아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더만은 그래 올라가더만 계속 내려보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어떤 부분이실까요? 이 매수가까지 올라간다 이 걱정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예. 네, 포스코 DX 56,000원이라고 합니다. 과연 매수가까지 다시 반등 가능할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 다 중립이네요. 네. 매니저님께 여쭤볼게요. 비중이 좀 있으시긴 한데 56,000원 좀 중기적으로 볼 때 좀 가능할지 중립의 의견은 좀 어떤 의견이실까요? 지금 주가의 자리는 나쁘지 않습니다.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더 추가적인 하락은 없고 지금 조정 구간에서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매수가가 56,500원인 것은 이제 과거에 보여줬을 때 지지와 저항이 많이 뭉첩돼 있던 어떻게 보면 매물대 구간이거든요. 여기 오면은 무조건 100% 맞고 떨어집니다. 올라갈 확률이 되게 낮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할 수 있을 때 매수가 언저리에서는 정리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구간에서 제가 왜 더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냐면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포스코가 지금 일정이 5월 말, 6월 달 한 달 사이에 포스코 쪽에 일정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포스코 DX 쪽도 포스코는 포스코 그룹이 전반적으로 수급에 들어오면 같이 움직이는 그런 습성이 있었기 때문에 포스코 DX도 그렇게 해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고 지수가 많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가는 그렇게 밀리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진다고 한다면 지금 이평선적으로 봤을 때 50, 20이 다 모여있는 수렴 구간에서 62평까지는 가볍게 5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비중이 30%니까 추가 매수는 좀 크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조금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온다고 한다면 45,000원을 넘어갔을 때 한 15%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 좀 낮추신 다음에 5만 원 평단가를 5만 원 초반으로 맞추신 다음에 주가가 반등 시에 추가 매수 물량을 덜어내면서 더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지켜보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조금 올라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고려해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조금 더 궁금한 사항 또 있으실까요? 예. 이 비중도 그렇고 제가 산 종목이 다 1회 밑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네. 좀 고민돼서 전화드리는데 좀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포스코 DX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한국어 컴포터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7,900원에 5%. 혹시 어제 들어가셨나요, 시청자님? 예. 오늘 또 급락이 나왔네요. 네. 많이 걱정되실 것 같아요. 예. 그럼 이게 지금 가장 궁금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실까요? 이게 더 올라가 또 저쪽에서 하한가로 계속이니까 더 올라가서 기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앞으로의 전망 한번 여쭤볼게요. 예. 네, 한컴 오늘 좀 많이 밀렸습니다. 과연 이 급락을 딛고 다음 주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두 분 의견 바로 들어주시죠. 그래도 긍정 나왔네요. 네. PB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왜 이렇게 외국인 기관이 좀 많이 판 건지 다음 주엔 좀 괜찮을까요?
오늘의 하락은요, 동사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AI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초에 주가가 크게 올라갔던 이유도 이 AI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올라갔던 건데, 이후로 시장이 조금씩 해당 섹터가 조금씩 조정을 받던 가운데 조정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등하는 국면에 오늘은 그냥 운이 안 좋게 섹터 자체가 지금 무너지니까 밀렸던 거죠. 매수하고 그저 운이 조금 안 좋아서 밀린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하지만 동사이에 오늘 주가 약세가 어느 정도 이어졌다 하더라도 지난해 대비 주가는 지금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라고 하는 것은 실적이 앞으로 나아지는 것과 또 해당 산업에 대한 기대가 이 모든 것이 묻어나는데요. AI라고 하는 이 산업은 앞으로 매우 크게 팽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거기에 조금씩 동참을 하고 있는 기업인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사업에서의 실적은 시간을 두고 아마 나올 것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시간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27,900원 매수 가격 사실 대단히 높은 편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비중 또한 5% 정도면 그리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AI와 관련된 기업들 또 동사도 마찬가지고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맞추어서 비중을 조금 더 늘릴 것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조정 뒤에는 반등이 꼭 나올 겁니다. 적어도 시간을 두고 접근한다면 매수 가격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천천히 잠시 기다려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그래도 매수가 위로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의견 말씀드려봤거든요.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도 이렇게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희 3가지 창구 열려 있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고요. 전화는 02-2000-4919 그리고 문자는 샵 2034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의 특징주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내일 시장, 다음 주 시장 힌트를 한번 좀 찾아봐야겠죠. 시간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금 구리 관련주들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구 산업이 지금 7%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대창, 풍산 같은 종목들도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시장 특징주로는 비츠로테크가 지금 시간을 거래서 7%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선 관련주죠. 다음 주 시장에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하락률 상위도 한번 볼게요. 지금 어떤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을까요? 네, 하이스틸 지금 2%대 하락 중이고요. 삼익THK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하락률 상위에는 그러네요. 원택이 지금 하한가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비즈니스온까지 5%대 하락 그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슈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의 관련주에서 앞서서 구리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리 관련주 다시금 조금 랠리를 시작할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규 매니저님께 여쭤볼게요. 구리 관련주 조금 테마성 느낌이 있기는 한데 지금 시간외에서 좀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네. 다음 주에 좀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네, 지금 구리 관련주가 올라오는 이유가 구리 선물이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구리 관련 종목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건데 구리 관련주하고 전선 관련주하고 좀 약간 밀접한 그런 연관도 또 갖고 있죠. 근데 지금 저는 다음 주에 전선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일 거라고 좀 보긴 합니다. 아무래도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에서 전선에 대한 부분도 또 한번 부각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구리 산업 관련 종목도 4월 중순까지 많이 올랐다가 한 절반, 한 보름 정도 넘게 조정을 거쳐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21선 정도에 닿아 있어서 많은 조정을 거쳤고 이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을 잡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장으로 이구 산업 정도가 좀 많이 수혜를 받아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구리의 선물 가격이 주말 동안에 또 뭐 급락하거나 이러지 않는 상황에서는 다음 주에 구리 관련된 종목 다음 주 초에는 한번 주목해봐도 되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구리 선물 가격도 움직이고 있어서 구리 관련주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비님께는 하락하는 종목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뭐 인그루들의 마녀공장, 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들이 하락세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저희 앞서서 피비님의 탑픽 종목도 화장품이었잖아요. 네. 다음 주 시장에서 좀 하락을 대비를 해봐야 되는 걸까요? 개인적으로 다음 주가 마무리되었을 때 오늘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역시나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신고가가 나오지 않은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실적이라고 하는 게 신호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가의 변동성이 얼마 전보다는 월등히 더 컸고요. 이런 시세가 오늘 한번 나왔다고 끝이 나기에는 실적이 너무나 좋은 기업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이러한 실적의 개선세를 주가가 묻어내야 하는데 고작 오늘 하루 정도만으로 끝을 내기에는 일정 부분 아쉬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슈가 또 되고 있는 게 다음 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인데요. 물론 저 이슈가 대단히 크게 화장품주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리오프닝 관련된 많은 기업들, 물론 화장품도 그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오른 섹터, 뭐 카지노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이쪽으로 조금 더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은 시세가 오늘 크게 나오긴 했지만 이대로 꺾일 만한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적 개선이 너무나 크게 나온 기업들이 꽤나 많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화장품주는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탑픽 섹터로 좀 화장품 꼽아주신 만큼 다음 주에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는 지금 비츠로테크가 시간외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의 7%대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비츠로테크 이번 주에 또 시세가 좀 났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약간 조정을 조금 받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좀 갈 수 있을지 전력 설비주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AI의 전력 설비, 그러니까 AI에 대한 일정이 이제 다음 주에 이어진다라고 네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AI에서 지금 가장 뭐랄까 핫하게 올라왔던 게 전력 설비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좀 받쳐주다가 이제 다시 또 전력 설비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테마성 흐름이 있었는데, 비츠로테크가 한 3거래 전쯤에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슈팅이 나오고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런 이후에 지금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래량 없이 조정이라는 건 되게 뭐랄까 적정한 조정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같이 시장이 좀 힘든 시장에서도 뭐랄까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진 않고 조정 구간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시간에 올라갈 수 있는 분명히 타이밍을 확실히 잡았다고 보여지고, 저는 월요일 날부터 슈팅이 나와서 올라갔을 때 잡아봐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트레이딩 영역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시간외의 특징주 또 3가지까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저희 전화 상담으로 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인터플렉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매수가 33,000원 20%입니다. 이거 엄청 오래 들고 계시네요, 시청자님? 네. 네. 거의 몇 년째 가지고 계시네요, 시청자님. 인터플렉스, 인텍플러스. 혹시 인텍플러스죠? 인텍플러스요? 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3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20% 맞으시죠, 시청자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 중립 나왔네요. 네, 그러면 피비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긍정과 부정 의견 모두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긍정적인 면은 역시나 산업이고요. 그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검사 장비 관련 기업입니다. 최근에 나온 주가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는 철저하게 섹터 자체의 흐름이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조정일 뿐이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적어도 4월 중순부터 조정이 나오기 전까지의 주가 흐름은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섹터가 조금씩 나아지는 가운데 주가는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좋게 보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은 역시나 실적이 지금 받쳐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세가 나오는 기업들은 시장에 조금씩 밀리는 가운데 그래도 잘 버티고 이후로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동사의 경우에는 아직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양쪽 다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립 의견을 드렸고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최근의 전저점이 1월 18일에 보였던 26,150원입니다. 혹시나 주가가 밀려서 이 가격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그때 충격이 조금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6,150원 이 가격이 왔을 때 혹시나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비중을 약간은 덜어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비중 조금 덜어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조금 참고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인터플렉스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칩셋 미디어 29,000원에 35% 정도 돼요. 아, 네. 아. 많이 고민되시겠어요. 오늘 막 갑자기 더 많이 네. 떨어져가지고 네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추가로 또 뭘 사야 되나, 막 머리 너무 아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좀 잘 좀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강은경 매니저님 부정 주셨어요. 네. 앞서서 뭐 반도체 탑픽 섹터로 꼽아주시기도 했는데 네. 오늘 반도체주들 중에서 이렇게 두 자릿수대로 급락 나온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네.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저는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올라가는 구간이 한 25,000원 정도까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지금 비중이 좀 많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되신다면은 추가 매수를 하는 자리가 지금이 딱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신다고 한다면 이게 매수가까지 오기에는 되게 큰 요연함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지금 이 종목이 칩셋 미디어가 반도체 쪽도 있지만 자율주행 쪽도 좀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 없잖아 있었던 만큼 자율주행 부분에서도 최근에 조금 테마가 형성되다가 좀 많이 주저앉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종목이 올라서서 더 가기 위해서는 24,000원 부분을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지금 가격에서 추가 매수해갖고 24,000원을 돌파하는 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기서 더 무너지면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 여력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손절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이 종목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섹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갈아타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비중이 좀 꽤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지만 조금 결단을 내려보자라고 또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지금 19,500원 요 정도에서는 그냥 이렇게 좀 버텨 줄라나 어떻게 하려나 그게 좀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피디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긍정 의견을 주셨거든요. 네. 네. 지금 가격대 기준으로 거의 다 이렇게 오긴 왔는데요. 네. 제가 해당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드린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sek터 자체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조정은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겨내고 조금씩 바닥을 다지고 가는 가운데 주가는 올라갑니다.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7월 고점 대비 주가는 계속해서 10월까지 밀렸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대략 35%, 40%나 밀렸는데요. 이후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거죠. 지금도 저는 그런 구간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큰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닙니다. 기대감입니다. 반도체는 지금은 거의 대다수가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 특히 AI가 되든 자율주행이 되든 무엇이 되든 기대감으로 지금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반도체였고요.
최근에 나타나는 조정은 철저하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조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중이 꽤나 크고 매수 가격도 높습니다. 하지만 한번 기다려 볼 만은 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긍정 의견을 드렸고요. 추가적인 매수는 지금 당장은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유가 주가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느 시점에서 바닥을 다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조금 피하고요. 잠시 칩스의 미디어는 조금 관망만 하시다가 이로 올라오는 시그널이 조금 나오면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두 분 모두 지금 춤에는 지향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힘드시겠지만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문자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1389번님께서 HMM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39,400원이세요. 비중은 10%. 물린 지 오래돼서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시청자님 아마 흠슬라때 들어가신 것 같기도 꽤 하고 오래되셨어요. 네, 매수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은 강현금 매니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그래도 해운주들 잘 올라오고 있는데 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조금 더 지켜보심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조정받은 건 맞아요. 그리고선 조정을 많이 거쳤고 많은 시간 동안 기간적인 조정과 가격적인 조정을 거친 이후에 최근에 한 달 동안에 15% 정도 올라온 구간이긴 한데 지금 이 구간이 매물대가 많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가기 위해서는 2만 원을 확실하게 넘어서는 그러한 캔들이 만들어지고 나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가 39,400원이라고 하신다면 꽤 높은 곳에 거의 고점 부근에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여기서 39,400원까지 올라가기에는 올라갈 수 있는 저항대가 되게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 넘어야 할 저항대가 되게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솔직히 나쁘진 않다고 보지만 최근에 일봉상에서 봤을 때 좀 많이 올라온 구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한 17,000원 정도 까지 좀 내려왔을 때 거기서 주가 조정 거치는 거 보고 그다음에 해상 운임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더 뉴스 플로우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잘 나오는 걸 긍정적으로 나오는 거 보고 나서 그다음에 추가 매수를 고민해 봐야지 지금 구간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낮추고 가져가 보자라는 건 조금 뭐랄까 위에 더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자제하시고 좀 보시다가 조정이 분명히 한 17,000원 초반까지 나올 거거든요. 그때쯤에 그 해상 운임에 대한 얘기들이 잘 또 이어질 것 같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그때쯤에는 한번 추가 매수를 해보심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조금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조정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유튜브에서 이혜정님께서 또 신청을 주셨습니다. 한 주 라이트 메탈 갖고 계신데 매수가가 3,400원의 5% 비중입니다. 어제 이제 또 공시가 나왔는데 네. 줄인이라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해야 될지 또 유상증자, 무상증자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 알려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PB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유무상증자 어떤 걸 좀 선택해야 될지 알려주시죠. 개인적으로 조금 전에 봤는데요. 동사에 지금 시가총액이 45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이 시설자금으로 200억이 넘게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 내에 유보나 또 자금 조달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꽤나 위험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순하게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제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도 아니라서 당장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되기는 꽤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무적인 측면에서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이런 식으로 함께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그런 기업들은 잘 하지 않는 거죠. 회사의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한편으로 투자자들에게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주식 수를 더 늘리는 것 자체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닐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다행스럽게 비중이 5%로 그리 큰 편은 아니다 라고 하는 점에서 매수 가격 대비 꽤나 손실이 있긴 있으나 지금 시점에서 반등을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종목을 교체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추세를 본다 하더라도 우선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연봉상으로 보더라도 지난해부터 지금 계속해서 밀려가고 있는 거죠.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그리 큰 편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서 가급적 주주가 아니게 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님 많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라이트 메탈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이수 베타시스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5,100원에 20%. 오. 45,100원이요. 아, 또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시청자님. 예. 아, 네. 지금 고민이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실까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자꾸 떨어지셔서. 아,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전망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이수페타시스 오늘 조금 매도세가 나오면서 음봉을 보였습니다. 과연 다음 주 어떻게 흘러갈까요? 두 분 팻말 들어주시죠. 그래도 두 분 다 긍정 주셨습니다. 매니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매수가가 좀 꽤 높으시긴 하시거든요. 예. 근데 뭐 무리 없을까요? 매수가까지? 높으신데 거기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추가적인 슈팅도 더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기간적인 소요가 많이 걸릴 거라고 봐요. 다음 주에 또 반도체 일정도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반도체 종목들의 하락은 삼성향 노이즈 때문에 발생된 것이다라고 봤을 때 이게 지금 오늘의 하락은 조금 뭐랄까 상세하더라도 근데 다음 주에 하락을 나왔을 때 만약에 39,0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조금 힘들어질 수 있겠지만 39,000원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42,500원 넘어서 다시 45,000원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이 추세가 살아 있느냐 없느냐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게 월봉상의 10월선 파란선인데 동 종목은 슈팅이 나온 이후에 조정이 걸렸을 때도 10월선은 이탈하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도 지금 조정이 잘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39,000원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고 만약에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셔서 34,000원까지도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좀 많이 힘들어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큰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또한 반도체의 업황은 올해 계속 좋아질 것이고 삼성전자가 올해 10만 전자 넘어서 다음 해까지 삼성전자의 그런 추세의 상승 흐름은 이어질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도체의 추세도 계속 다음 해까지 25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매수가가 너무 높다는 점이니까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한 36,000원 정도 부근 39,000원 지지되는 거 봤는데 만약 지지가 안 된다라고 하면 36,000원 부근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좀 낮추시고 그 다음에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좀 하단은 라인을 이탈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도 좀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청자님. 예. 네,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더 수익 극대화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기아 11만 6천 원에 10%입니다. 아, 네,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피비님께 바로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최근에 어느 선까지 올 수는 있나 싶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설정 좀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 3월 11일에 기록한 13만 1,700원 위에서는 매수 가격 대비 15%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는 시점이니 원하시는 시점에 맞추어서 매도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제가 최근에 현대, 기아 관련된 리포트는 모두 다 읽어봤는데요. 두 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제시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36만 원까지 올린 것도 제가 보았고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기아라고 하는 기업 자체가 보이고 있는 영업이익과 매출이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상 1분기 기준으로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현대차보다 몸집이 당연히 작은 기아인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현대차 수준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점, 그게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4월 26일이었습니다. 이날 이후 시장이 조금씩 조정을 받고 PBR,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이슈가 소멸되면서 주가가 조금 밀리긴 했지만
자동차 산업이 가지고 있는 이 사이클과 판매 규모, 특히 현대와 기아, 이 전기차를 포함하고 있는 기타 하이브리드 시장 그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도 지금 5위 정도입니다. 잘 달리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실적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시장 또한 아마도 기아와 현대차 그 모두를 도와줄 겁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슈는 조금씩 모두 사그라들었다 하더라도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앞으로 진행이 되는 가운데 이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기대감은 실적으로 또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크게 투자자님께서 흔들리지만 않으면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아는 계속해서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난 3월 11일의 고점 13만 1,700원 그 가격까지는 홀딩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기아는 좀 큰 불안 없이 그래도 좀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봤습니다. 기아 좀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666님께서 HLB 생명과학을 들고 계십니다. 매수가 16,200원에 비중은 10%,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또 말씀을 하셨네요. 네. 이 종목 약간은 또 손실권에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네, 피비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간암 치료제로 그동안 많이 핫했었는데 최근에 그 주가 상승분 다 반납한 상태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FDA 승인 허가 일정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청사님 잘 들어가신 거 맞으실까요? 반반인 것 같습니다. 아, 어렵죠. 네. 일정이 있는데 만약에 잘 되면 주가는 크게 올라갈 건데요. 보통 그 전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지금 주가는 그러지 못하죠. 그렇다면 승인에 대해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연초부터 이 알테오젠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완전히 인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반도체가 그렇게 잘 갔던 가운데 알테오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몇몇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도 괜찮았습니다.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소멸이 되는 거죠. 알테오젠의 주가가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제약 바이오 섹터 전반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한 조정 속에 동사 또한 주가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전 저점은 기술적으로 우선은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 수준인 14,000원 정도까지의 주가 약세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약 바이오 섹터는 언제 어떻게 주가가 터질지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만 우선은 잘 잡고 대응하면 괜찮을 것으로 보이는데 14,000원 정도로 1차적으로 손절 가격으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해당 가격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해당 종목은 조금 더 중기나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면 기회는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다음 주에 MSCI 분기 리뷰도 있습니다. 알테오젠 편입될지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FDA 허가 승인될지도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와 전화 상담 도와드렸고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공략주도 잠시 후에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운수대통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